저는 직장 생활 10년 차인 30대인데요. 독립해서 계속 월세로 살다가 월세가 너무 비싸서 처음으로 대출을 받아 전세로 옮겼습니다. 그런데 최근 뉴스에서 전세 사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제 앞 건물에 사는 동료를 비롯하여 주변 사람들이 사기를 당했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립니다. 부모님과 친구들도 제가 사는 지역에 사기가 급증한다면서 저를 볼 때마다 전세 괜찮냐고 물어보는데요. 그럴 때마다 사기를 당할까봐 불안함이 올라옵니다. 한동안 언론에서 기성세대들이 요즘 세대들은 아쉬울 게 없어서 의지가 없다, 나약하다 하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던 터라 전세 사기 불안감이 올라올 때마다 기성세대에 대한 분노와 무력감이 함께 올라오기도 합니다. 제가 사기를 당한 상태도 아니니까 쓸데없이 사서 걱정을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미 살고 있으니 사기를 당해도 별 수 없다 싶다가도 불안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. 어떤 관점으로 수행해야 덜 불안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. 이미 뭐 전세에 들어가 살고 있는데 자기가 말한 대로 설령 사기를 당한다 하더라도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. 그러면 전세는 전세대로 사기당하고 불안은 불안대로 하면 두 가지 다 손해잖아. 돈을 잃으면 마음이라도 편안해져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거는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. 두 번째, 이게 사기 위험 있나 없나 하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이 집값이 떨어져 가지고 전세값보다 더 밑으로 떨어진다. 이러면 집 주인 입장에서는 집을 팔아봐야 전세값도 못 내주잖아요. 그러니까 그러면 집주인이 집을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. 전세를 통째로 사기당하는 게 아니라 전세값을 100% 회수 못할 가능성이 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럼 이 정도는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. 이거는 주식을 사가 주식이 떨어지면 손실을 감수하듯이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1억을 전세 들었는데 집값이 그때 한 1억 5천 된다 그래가 1억 전세를 들었는데 집값이 반토막이나 8천만 원이 됐다. 그럼 자기가 2천만 원은 손실을 감수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. 만약에 그 사람이 팔거나 포기를 한다면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. 이건 뭐 그런 거 하나하나 다 국가가 배상할 수는 없는 거다. 그리고 이거는 내가 집을 1억 5천 주고 사서 8천만 원 떨어지면 7천만 원 손해 나지 않습니까? 그죠? 그거보다는 전세를 했기 때문에 2천만 원 손해 났으니까 5천만 원 덜 손해 났잖아요. 그렇게 계산을 해서 손실이 덜 났다 이렇게 봐야지 2천만 원 손해 났다 이렇게 보면 자기에게 괴로움을 준다 이런 얘기. 세 번째, 이제 그 전세 주인이 저 신문에 나듯이 50채, 100채 이렇게 처음부터 은행 대출을 내가 이 전세금을 높이 받고 이걸 포기할 각오로 이런 식으로 대출을 많이 내가 만약에 집을 사가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 집이 이렇게 넘어갈 때 예를 들면 8천만 원이면 8천만 원을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은행이 그중에 한 5천만 원을 가져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. 그렇게 되면 난 3천만 원밖에 못 건지잖아요. 그렇게 되면 이제 손실이 크죠. 이게 이제 전세 사기라고 하는 거는 그걸 보고 사기라 하지 앞에 2천만 원 못 받았다고 전세 사기라는 말은 하지 않는다. 이런 얘기예요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전세를 좀 보장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건물에 전세를 들어갈 때는 5천만 원까지는 다른 은행에 담보로 잡은 다른 은행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우선 변제를 한다든지 이런 무슨 조항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증 설정을 한다든지 전세를 들어갈 때는 그 법무사로 해가지고 그 전세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설정을 했는데 주로 전세하는 사람은 그걸 잘 안 해주려고 그러죠. 그러니까 값이 싼 데 들어가면 그걸 안 해주고
이제 나중에 날릴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 하면 반드시 그런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. 이렇게 볼 수 있고, 또 정부가 보장하는 우선 변제 사항의 전세금 중의 일부 1억을 줬지만 5천만 원 우선 변제를 받는다. 은행에도 내가 2억을 넣었는데 은행이 부도나면 5천만 원은 무조건 내가 우선적으로 보장을 받고 1억 5천은 날리게 되거든요. 지금 은행을 5천만 너무 작다. 1억으로 지금 올리자. 이런 게 지금 입법화 과정에 있단 말이에요. 이런 방식으로 처음에 전세를 앞으로 계약한다면 반드시 이런 걸 알아보고 법적으로 안전하게 해야 된다. 값이 좀 산 거에 너무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이걸 안전선을 확보해야 된다. 두 번째가 이미 내가 해버린 걸 갖고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럴 때는 약간의 손실을 감수해야 된다. 그리고 불안해할 이유는 없다. 오히려 알아보면 신문에 그렇게 해가 전세 사기를 친 사람이 전세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극소수란 말이에요. 극소수가 신문에 발표가 나고 그런 거는 이제 50집 100채 이래 나니까 손실이 난 사람이 50명, 100명 되니까 이게 여론이 형성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국가가 배상해야 돼, 어느 정도 배상해 줘야 되나 안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제기되지만은 그게 한 명이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. 개인이 책임을 져야지. 그래서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고 조금 내가 전세에 든 집이 시가가 얼마인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런 걸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. 그리고 부동산 전문업자나 변호사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면 어느 정도는 내가 보장받을 수 있다. 이런 거를 감안하고 심리적으로 안전하게 생활하기 낫지 신문기사 보고 불안해하는 거는 나만 손해다.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. 네, 스님, 저는 일단은 대출금을 그래도 많이 갚아서 뭐 이러도 그건 그냥 어쩔 수 없겠다 이렇게 마음가짐 갖고 있긴 한데 그거랑 동시에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도 제가 일을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. 모아서 차곡차곡 모아라. 7, 80%는 무조건 모아라. 이렇게 하셨거든요, 항상. 근데 그런 거를 계속 사기를 당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기성세대에 대한 분노나 무력감 같은 게 좀 올라오고 저도 약간 집을 사고 싶다 이런 욕심도 생기는데 혹시 그런 건 어떻게 그게 뭐 수행을 해야 될까요? 기성세대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기성세대가 기득권자라면 모르겠는데 기성세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. 그런 사기친 사람 중에 그 몇십 채를 한 사람 중에 나이가 30몇 살밖에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. 그걸 기성세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러고 코인 갖고 사기친 권뭔가 하는 그 사람도 나이 30도 채 안 돼, 30밖에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. 그 사람을 기성세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. 그건 바람직하지가 않다. 그냥 사기꾼이면 사기꾼이고 내가 날렸으면 날렸지. 그 기성세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무조건 무슨 일이 생기면 다 기성세대 책임이다. 이런 거는 저는 세대적 갈등만 불러일으키고 적대감을 불러온다.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다. 이런 관점이 어떨까 싶네요. 네,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이제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생활하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. 근데 이제 차곡차곡 모은 사람들은 이제 돈을 날리고 나면 이거 그럴 줄 알았으면 그냥 펑펑 쓰기라도 했으면 좋을 걸 이런 후회가 생기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꼭 그 결과론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사람이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미래를 설계하는 그 자체가 인생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 결과만 가지고 이렇게 그럴 줄 알았으면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써버릴 걸 이런 거는 후회하는 인생이거든요. 비록 그걸 날렸다 하더라도 차곡차곡 모아서 저축하는 지난 몇 년의 삶을 살았다면 그것은 내 인생의 큰 자산이 되는 거다. 이런 관점에서 좀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, 하나의 일로 확대 해석해서 괴로움을 쌓는구나. 내 마음이 불안한 것을 계속 남 탓하고 싶어 하는 없이 다시 한번 알아차렸습니다. 따뜻한 답변 감사합니다. 네.